오브인 브리핑입니다. 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강보합, 나스닥 S&P 500은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은 뭐 경제지표 일정이 없는 하루였고 사실 연준 인사들의 이런 블랙아웃 기간 종료 이후에 발언들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뭐 일정 이슈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좀 커진 시장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러셀이 1%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최근 비컷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좀 중소형주 업종들 위주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온 시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빅테크 종목들도 뭐 약보합 그리고 뭐 테슬라가 좀 빠지긴 했는데 최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숏볼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들이 테슬라에 좀 하락을 붙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고 그걸 제외하고는 퀄컴이 좀 오늘 2%대 하락 그리고 인텔이 올랐는데 퀄컴이 인텔을 인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웃긴 게 퀄컴이 지금 본사 직원들을 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텔을 인수한다? 그래서 이게 아직 정확하게 오피셜로 좀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운드리 부분을 분사까지 결정했기 때문에 최근 인텔발 이 반도체 업종들의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건스탠리 보고서로 인해서 삼성전자, SK에서 굉장히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반도체 업종들의 변동성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뭐 가장 큰 일정 이슈는 사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었죠. 블랙아웃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나왔는데 우선 크리스토퍼 원로원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인플레이션 둔화로 비컷에 대한 지지를 결심했다. 사실 이번에 연준 인사들 12명 중에서 11명이 비컷을 찬성했고 이 미셸 보우먼 이 누님만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하면서 오늘 또 발언을 했는데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이것도 좀 맞는 말이죠. 비컷을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인플레이션 촉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경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좀 윌러 이사의 좋은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9월에 이어서 11월까지 비컷 확률이 좀 올라갔어요. 11월까지 비컷 가능성이 50% 반반입니다. 연속적으로 비컷을 할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일정에 딱 맞는 대선 다다음 날이거든요. 대선 다다음 날에 개최가 된 FMC에서 연속 비컷이 나올 것인지 베이비 컷이 나올 것인지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미국이 정말 연속 비컷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최소 2회 금리 인하도 가능해요. 0.25%씩.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좀 다시 한 번 더 살살 올라올 수 있는 기대감도 가져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특징적으로는 페덱스가 1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지표 중에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개가 안 되는 게 뭐 미국의 UPS라든가 페덱스라든가 캐터필러라든가 이렇게 뭐 건설, 장비, 페덱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 물품을 운송하는 업체죠. 그래서 이 페덱스가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경기가 좀 둔화가 되는 시그널이라고 옛날에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페덱스가 좀 크게 조정이 나오면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다시 한 번 더 불이 켜질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좀 생각이 되고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추가적인 해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스트라 에너지 그리고 안전해요. 볼륨 에너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여전히 지금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좀 크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뭐 뉴스가 지금 트럼프가 3차 암살 시도에 지금 또 뉴스가 나왔는데 암살 시도가 과연 몇 번까지 나올 것인지 요거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긴 해요. 그래서 뭐 이 트럼프가 연설을 앞둔 이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물이 들어가 있는 밴을 뭐 발견했다고 하고 있는데 요새는 지지율을 좀 역전하기는 많이 힘든 것 같고 해리스가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상 레바논에 선전포고를 했거든요.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고 좀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좀 계속적으로 미사일 날아다니고 하고 있는데 다행히 유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값이 사상 최고치 레벨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정말 이 전쟁이 확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표들 원래 전쟁이 딱 터질 때 움직일 수 있는 지표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애매한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이 중동 리스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이 현물 쪽의 자금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들은 좀 다행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뚜렷한 일정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좀 뉴욕 증시도 혼조세 여러분들도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시원해졌죠. 이제 좀 여름이
확실히 끝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주말은 좀 집에서 리프레시 하시면서 주식 유튜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경제TV 보지 마시고 푹 쉬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푹 쉬시면서 좀 리플레시 하는 시간 비도 오니까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이슈는 제가 계속적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